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이달 말이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풀리긴커녕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경북도가 군의군의 단독 후보지 유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자 군의군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이를 받아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내세우고 있는 군의군. 경상북도는 이런 군의군의 유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팩트체크 자료를 냈습니다. 왜 단독 후보지가 아닌 공동 후보지로 뜻을 모아야 하는지 13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방향을 위해서 국민과 시도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군의군에서 소보를 신청해 줄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열고 지속적인 협의와 설명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의군은 설명 자료를 통해 이를 다시 받아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주민투표 결과대로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군의는 공동후보지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한 만큼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군의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중재안에 대해 경상북도가 국방부 대구시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의군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 이상이 찬성했으니 유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보는 25%만 찬성을 해서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신공항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엄연한 국유지에 도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주인 없는 땅처럼 방치되고 있는 셈인데요. 일일이 토지 정보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땅 주인을 알 수 없는 데다 관리당국의 단속이나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용상동의 한 텃밭입니다. 각종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텃밭 안에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농경지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안동시 소유의 땅입니다. 누군가가 펜스를 치고 도둑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무단 경작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는 상추와 가지, 고추, 토마토, 대파 등의 작물들의 경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덕 절반까지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펜스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 펜스는 보시는 것처럼 뾰족한 철조망으로 돼 있어서 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이 마을 공동주차장인데요. 공동주차장 바로 옆에도 자투리 땅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땅 따먹기를 하듯 빈틈이 있는 땅마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경작 금지 팻말을 내건 안동시 상수도 관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를 해왔습니다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원래만 한 것도 아니고 좀 오래됐고 그래갖고 계도해도 안 되고. 안동시는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무단 경작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동시 전체 산지의 6%가량이 시우지 등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무단 경작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유지의 무단 경작은 물론 뒷담한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폐기물 등이 쌓여가고 있는데도 단속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원칙까지는 못 가르쳐줘요. 이게 왜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기 때문에요. 국유지인데 제 개인정보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국유지인데 그 사람하고 걸려있으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안동시가 적발한 시우지 무단 점거 단속 건수는 4건에 불과합니다. 판례상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작물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데다 3.3제곱미터당 공시지가 10,000원의 시우지 100평을 무단 점거할 경우 변상금 역시 12,000원에 불과해 단속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은 시우지 내 무단 경작을 지자체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엄연한 국가 땅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경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우지. 반복되는 무단 점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임대를 통한 합법적인 국유지 이용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주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가 지역 상권을 잠식하는 곳으로 꼽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서울에 본사를 둔 직영점에서도 결제가 된다는 문제점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경주시는 취재진이 지적한 곳만 결제가 되지 않도록 막았을 뿐 다른 직영점은 여전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주페이, 박은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경주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던 햄버거 프랜차이즈 직영점입니다. 메뉴를 고르고 경주페이를 내밀었더니 결제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서울이 본사라서 경주페이가 사용이 어려우세요. 다른 브랜드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입니다. 결제를 시도했더니 이번에는 승인과 함께 사용 금액의 10% 적립 혜택이 주어집니다. 혹시 사업장 주소를 경주에 둔 가맹점인지 물었습니다. 해당 매장 저희 직영 매장입니다. 취재진이 앞서 지적한 직영 매장만 경주페이 결제를 막아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것일까? 확인차 대형 주유소 직영점에서 결제를 해봤습니다. 결제는 물론 10% 환급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직영으로만 운영되는 유기농 전문 매장에서 확인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시는 직영 매장이 몇 군데 되지 않아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으로 발행 7년 만인 지난 2017년 중단한 바 있는 경주 지역 화폐. 경주시는 뒤늦게 전수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입에만 급급할 뿐 관리에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제101회 전국체육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올 10월을 목표로 여러 부서가 일정을 맞춰왔던 지역의 계획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전국체전 추진단은 시설은 올해까지 짓고 대회 운영 예산은 다른 분야로 넘기지 않고 다음 해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주개최지 구미시는 지난 3년여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공을 들여왔습니다. 대규모 복합 스포츠센터를 새로 짓기 시작했고 교통과 숙박, 환경 등을 총괄 점검하는 한편 K-팝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지난 6일 경상북도와 울산시 등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전국체전을 1년씩 미루기로 하면서 구미시의 계획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구미시 전국체전 추진단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020년 예산 가운데 시설비만 올해 안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대회 운영비 37억 원은 다른 분야로 옮겨 쓰지 않고 그대로 다음 해에 집행됩니다. 시설과 관련해선 8월 말로 앞당겼던 복합 스포츠센터 신축과 시민운동장, 박정희 체육관 개보수를 원래 계획대로 10월 말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준공 이후 전국체전 개최까지 비는 시설에서 잠시 다른 대회를 열거나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추진단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주어진 1년여 시간을 대회와 부대 행사 준비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대한체육회, 경상북도와 협의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경북 지역 게임 산업을 알릴 경북 글로벌 게임센터 대학생 서포터즈 3기가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앞으로 유튜브 등 SNS를 통한 게임 산업 홍보와 콘텐츠 기획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경북 글로벌 게임센터는 지난 2017년 2월 개소해 게임 콘텐츠 개발, 글로벌 마케팅, 게임 인력 양성 등의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게임 센터를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역의 게임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홍보 활동을 위한 우리 서포터즈를 지금 그 모집해서 그 저희들 게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우리 지역의 숨은 영웅을 만나보는 우리 동네 히어로 순서입니다.
운행 중인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운행관리원이 심폐소생술로 구해 화제입니다. 빠른 상황 판단과 침착한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임병재 씨를 만나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5년차 운행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임병재 주임. 지난 일요일 저녁 3호선 열차 안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승객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승객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일단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서 승객도 몰려있고 해가지고 일단 즉시 그 현장으로 달려갔고요. 다급히 현장으로 뛰어가 승객을 불러봐도 의식이 없는 상황. 임 씨는 즉시 관제팀에 상황을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회사 안전교육 시간에 응급처치법을 배워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응급조치 관련해가지고 실전 이론 같은 것도 듣고 실전에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취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몸이 먼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을 하더라고요. 승객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역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진 승객은 진료를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열차 내 승객들의 도움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임 씨.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든든한 운행관리원으로 남고 싶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일단 무사히 그 환자분이 퇴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운행관리원이 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낙후된 도심 공업지역이죠. 영천 언하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언하공업지역 재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979년 조성된 영천 언하공단입니다. 자동차 부품 등 2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정식 산업단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제 공업단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거와 문화와 그 산업단지를 함께 재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도시 재생 사업과 함께 공업지구도 재생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넘은 낙후된 공업지역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 앵커 시설 구축으로 해서 언하공단 일대가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구체적인 산업 육성 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 설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500억 원을 투자해 부지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지역 산업 지원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기관이나 또 공업시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그 산업 지원 시설들 그리고 이 주택 그리고 각종 이제 혁신 지원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 도시공업 지역을 활성화하고 그 영천시를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될. R&D 센터와 공유 오피스, 근로자 지원 주택과 복지센터 조성 등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영천 언하공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동구 안심 지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근 재배지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개화 시기에 맞춰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연꽃 축제도 펼쳐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의 연꽃잎이 여름비를 머금었습니다. 싱그러운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드넓은 안심 연꽃단지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게 많이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 동구 안심습지는 국내 최대 연근 생산지입니다. 한 해 연근 생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연근을 재배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작년엔 협동조합을 꾸렸습니다. 지난해까진 3년 연속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연꽃마을 축제도 이끌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던 안심창조밸리 사업에 힘입어 대구 지역 유일의 민간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던 차였습니다. 올해 이제 안심창조밸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부분은 구청에서 이제 조성을 해놓은 게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마을 협의체, 협동조합에서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축제 취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신 축제를 위해 마련한 예산으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크게는 못하더라도 뭐 트레킹을 한 5, 6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홍보도 되고 또 여기 연꽃 축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와서 꽃 구경하고 즐기고 이래 갈 수 있도록. 올해 안심역 공영주차장 완공도 앞두고 있어 연꽃단지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2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총 42명에 이릅니다. 주요 증인은 팀 감독과 운동처방사, 선배 선수 2명을 비롯해 대한체육회장, 대한철인3종협회장, 경주시장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인의 부모와 동료 선수들, 대한체육회 담당 조사관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부친 최 씨는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최 선수의 어머니가 공개석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문회에선 고인 사망을 둘러싼 진상규명과 함께 체육계 폭력, 성폭력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구제명, 자격정지 10년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감독과 선수 모두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 2명에 이어 감독이 재심 신청 마지막 날인 14일 늦게 이메일을 통해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14일 낸 공개 사과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선수는 2017년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경주시청팀 선수들과 함께 육상훈련을 하던 도중 고 최숙현 선수가 앞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뒤통수 한 대를 때린 것을 인정한다며 이런 신체 접촉 또한 상대방에게는 폭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체육회 홈페이지 등에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며 고인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항의글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 확보에 대구 경북 완치자들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C 녹십자는 14일 기준 혈장 제공을 약속한 390명 중 313명이 대구 경북 지역 완치자들로 제공자 중 80.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C 녹십자는 오는 18일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을 위한 의약품 생산에 나설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임상시험 개시까지는 관련 절차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 경북 지역 고용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6월 고용률은 대구 56.9%, 경북 61.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7%포인트,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대구가 118만 8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만 5천 명 줄었고 경북은 142만 4천 명으로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